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4일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서 이 조국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밤 9시가 넘어서 서초동 법원 앞을 지나왔습니다. 차량을 몰고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많은 지지자들 많지는 않았고요. 한 200명, 300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조국 수호, 그리고 정경심은 죄가 없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그 법원 앞에서 네, 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이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나오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정이 넘어서 약 0시 20분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구속영장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지지자들 반응이 어떨까 내심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자, 오늘 TV조선이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렇습니다. 아주 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지지자들 약 200명은 자정이 넘은 시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으로 몰려들어서 뭔가 진입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정경심 구속이 결정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뭐 저렇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또 200명 정도는 법원 앞으로 몰려가서 네, 경찰과 대치하면서 계속 구호를 외쳤는데, 정경심은 죄가 없다, 뭐 이런 구호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또 적폐 판사를 탄핵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시위대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고, 해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야 시위대들이 네, 진입을 포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집으로 귀가한 것은 아니었고 새벽 5시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일로 인해서 참 서초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내 생각을 해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도 조국 지지자들이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심 사랑해요를 외치면서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네, 저 구치소 앞에는 네, 조국 지지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국 구속까지 외치는 반대 진영 사람들도 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정경심 교수의 많은 범죄 혐의가 사실상 입증되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를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글쎄요, 상식 그리고 양식이라는 것은 참 뭔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 인멸 행위, 뭐 CCTV를 통해서까지 뭐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해서 나오는 이런 장면까지 다 포착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정경심은 죄가 없다, 마치 죄 없는 사람을 검찰에서 생사람 잡는 마냥 이렇게 여기고, 정경심은 사랑한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찰을 향해서는 굉장한 적대심을 표출하는 이 시위대의 모습, 네,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인지 참 의아합니다. 네, 조국 사태가 진행되면서 이 조국에 대한 굉장히 집착에 가까운 애정 또는 집착에 가까운 검찰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던 이 소설가 공지영 씨, 또 오늘도 한마디 하셨겠죠?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민주당에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 넣읍시다. 이해찬 사퇴도 요구합시다. 뭐라도 해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눈뜨고 도륙당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을 가리켜서 네, 조국 가족이 전부 도륙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공지영 씨의 이런 글 사실 보면 참 우습죠. 이런 뭔가 이성을 상실한 듯한 이런 공지영 씨의 반응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는 사실 공지영 씨가 뭔가 대단한 이런 지식인이어서가 아니라, 공지영 그리고 유시민과 같은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이러한 지지자들을 하나의 대표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지영, 유시민의 뭐 말을 보면
바로 이것이 현재 그 조국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이나 말이 뭔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조국 지지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지영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저지하는 맹수들에게 비겁하게 조국 가족을 먹이로 던지고 이재명 구하기에 몰두하다니 라고 하면서 누구를 욕했냐면 이해찬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이해찬은 돌아오라. 비겁하게 보드카 속으로 숨지 말고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라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 민주당에서 왜 이 조국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냐라는 이러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지영 씨는 지금 조국 씨의 논리를 그대로 아주 따르고 있죠. 조국 씨가 스스로를 뭔가 이 검찰 개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아주 순교자로 자처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은 뭔가 이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뭔가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지금 공지영 씨가 계속 그 논리로 지금 민주당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본 것은 조국 일가가 아니라 민주당 아닌가요? 조국 씨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조국으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사실 그대로 드러난 꼴이 됐으니까 글쎄요, 공지영 씨, 이해찬 대표를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지영 씨는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 송경호 부장 판사를 향해서도 또 비난을 당연하다는 듯이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첩을 만들고 광주 폭도를 만들고 인혁당 노무현을 죽인 게 사법부다 라고 하면서 이래서 개혁하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검찰 개혁뿐 아니라 사법 개혁 얘기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놀랄 것 없다. 나경원 같은 자들이 별종이었던 게 아니다. 마지막이 오니 모두 본색을 드러내고 준동하는 거다. 검찰만 개혁하고 사법부는 뺄까봐 라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 개혁까지 하자는 건데 좋습니다. 사법부 개혁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가장 핵심이어야 될 것은 이 권력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필요하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공지영 씨의 논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굉장한 뭔가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사람 같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무슨 간첩 조작 사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죠. 그러면서 조국, 정경심 교수를 편드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다 적인 것처럼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공지영 씨는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조 사법부. 정경심 씨를 구속했기 때문에 사법부도 적이다. 사법부도 죽었다. 이런 항의의 메시지를 저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도 글을 남겼네요. 집안 좋고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있는 일진들이 접수한 학교 같다. 이 나라. 또 조국 지지자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또 대표 주자 하면은 김어준 씨가 빠질 수 없죠. 자, 김어준 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정경심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충분히 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꼭 구속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툼의 여지도 있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영장 발부 시간이 예상보다 빨랐다. 기록이 상당했을 텐데 새벽 0시 30분에 결정이 됐다. 조간신문 1면에 실릴 수 있는 시간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영장 발부가 정해져 있던 뭔가 시나리오다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건을 아주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이 김어준 씨다운 이러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분 주장대로 하면은 법원과 검찰이 한편이 되고 여기에 언론까지 한편이 되어서 지금 시나리오대로 이 조국 일가를 죽이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뭐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발언이죠.
꼭 구속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씨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지금 제출 안 했습니다. 그 노트북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뭐 어떻게 증거인멸을 했는지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이 정경심 씨가 그동안 보여온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들, 그리고 증거 은닉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어준 씨는 정경심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뭔가 다툼의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닙니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한 11개의 범죄 혐의는 정말 확실한 것만 골라서 심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입증된 것만 적시했기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발부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오늘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구속에 대해서 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민주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이 짧은 입장만 표명을 했고, 청와대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공지영, 김어준 같은 선동가들이 만들어내는 궤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동이죠. 이런 선동에 부하내동하는 조국 지지자들, 오는 26일 토요일에 또 여의도 앞에서 굉장히 큰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계속 파이팅 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수준과 이 민낯이 더욱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